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로와 제 124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할까? 후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요. 후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가끔 하시는지요? 저는 후회를 자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졸업 시즌만 되면 하는 정말 가슴 아픈 후회가 있는데요. 제가 딸 둘, 아이들 둘을 가졌고 애들이 다 커서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제가 졸업식을 한 번도 가지는 못했어요. 한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두 아이 다 못 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 후회스럽지요. 예, 그때마다 사정이 있었고 다 그럴 만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지 학교 졸업식이 한 번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한데 두 명 다 이렇게 못 갔으니까 지금 뭐 무슨 변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2월달 졸업식 시즌만 되면 제가 뭐 도망갑니다.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되고 집사람은 또 여지없이 한마디 하게 되고 집사람도 후회를 해요. 당신이 졸업식에 안 가게 내가 내버려 뒀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런 게 이제 후회인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나간 일인데 몇십 년 후에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걸 되돌릴 수도 없고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런 마음을 노래한 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훈아를 비롯해서 심수봉, 이용 등 후회를 노래한 가수들이 많은데 이 대중가요에서 되게 후회는 떠나가는 애인을 붙들지 못해서 후회한다. 붙들었으면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를 노래를 했던데 후회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마도 프랑스 샹송 가수 국민 가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에디트 피아프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럴 것 같습니다. Non je ne regrette rien.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남들이 내게 했던 모든 나쁜 일, 그리고 좋은 일, 이런 거 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 내가 지불할 건 지불했고, 다 이제 지워버렸어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후회 안 한다고 노래 부르는 이 가사가 절절히 후회한다는 말로 들리는 건 웬일일까요? 정말 에디트 피아프의 생을 돌아보면 정말 정말 어렵게 살았고 어떻게든 뭐 비참하게 살다시피 했고 한때는 그 이브몽땅과 사랑을 나눴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사람들, 남자들 사귀었었는데 마르셀이라는 권투 선수하고 사귀게 됐죠. 이 권투 선수를 피아프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자기 보고 싶어 빨리 나한테로 와달라 이랬는데 그래 갈게 배 타고 갈게 했는데 아니야 한시가 급한데 무슨 배를 타고 와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인도양쯤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 노래가 정말 후회를 한다는 노래로 이제 들리는 이런 에디트 피아프의 그 역설적인 노래도 있고요. 사람들은 참 후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는 또 저처럼 졸업식하고 이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졸업식을 갔는데 졸업식을 축하해 주러 갔는데
졸업식에서 자신의 옛날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야, 후회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찾아보니까 후회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해서 본인이 뭐 들이있다 연구를 하고 과거 논문도 다 살펴보고 추가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후회란 게 그렇게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후회에 좋은 힘이 있다. The power of regret. 예.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썼는데 후회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발견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원본과 번역본이 다 발행이 됐네요. 다니엘 핑크가 조사를 알아보니까 미국인들 82%가 이따금 후회라고 43%는 자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43%는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로 가지고 후회를 하냐 보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후회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는데요. 2005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이 1번이고요. 1등이고요. 직업, 연애, 육아 이런 순서입니다. 그때 내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대학을 진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인 거죠. 직업은 야 내가 요 직업이 아니고 다른 직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어렵지만 기다렸다가 그 직업을 꼭 취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교육, 직업, 연애, 육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1년으로 가니까 바뀌어서 연애가 1번으로 올라오고 연애, 가족, 교육, 직업 이렇게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 오니까 가족이 1번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더 대화를 못했다. 우리 가족들한테 더 따뜻하게 사랑을 못 베풀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 또 처가에 이렇게 좀 소홀했다. 이런 것을 후회하는 얘기가 많았다는 거죠. 파트너 교육.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 핑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상이 구체적으로 가족 이렇게 나오고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심층적으로 후회하는 이유, 그 대상은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층 이유를 또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우리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우리 삶의 기반을 제대로 닦지 못했다는 후회. 그래서 기반성 후회입니다. 건강이고요. 가족과의 관계고요. 재정적인 문제고 이런데 기본적인 성실함, 기본적인 책임을 다 못했다는 후회. 그때의 그 인생의 시점에서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후회. 그건 또 안전의 욕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이 돼 있으면 뭔가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후회. 대담성 후회. 내가 그때 그 공부를 어려운 공부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여행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분의 충고를 듣고 그때 그런 땅을 샀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후회, 나쁜 짓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관계성 후회, 사람들과 좀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과 생존에 관한 기반성 후회고요. 그 다음에 또 성장을 위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문제에 대한 후회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대상이 달라지는데 젊었을 때는 행동을 내가 많이 해서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 이런 후회가 많지만 나이가 드니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더 후회 안 하시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감히 뭔가를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운동을 하시고 바로 중국어도 배우시고 바로 아이들과 어디 놀이공원도 가시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행동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회하는 것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인류는 이렇게 후회를 하게끔 되어 있을까요? 예, 아마도 진화론적으로 이 후회하는 것이 도움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고도의 학습 기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후회하는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이 올라가고요. 성과도 증진이 되고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미시적인 실험실 연구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 역시 후회를 해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이고요. 결국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 후회는 우리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졸업식에 못 가서 후회하는 것이 그래도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성하면서 오늘날 더 잘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니까 과거를 어떻게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후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고 또 손주들하고 더 잘하게 됐고 오늘이 너무 소중해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반성 그 이상의 아픔을 제가 겪으면서 이렇게 저 자신도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삶을 더 낮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후회를 진짜 생산적으로 만들려면 정말 현명한 후회가 되게 하려면은 일단 후회의 그 나쁜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후회는 아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것으로 자해를 하거나 자기 생활을 망가뜨려 버리면 후회가 그 좋은 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를 알아차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나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후회한다는 걸 글로 써도 되고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노출하자. 그 다음에는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연민을 보내자. 그 다음에 내가 왜 후회했는지 그것이 다시 그것을 아픔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보는 것. 후회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만 그 후회의 감정을 내가 이용을 해서 내 성장의 발판으로 걸음으로 삼아야 되겠다. 후회는 얼마든지 현명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첫 번째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호 원장의 좌우지간 후회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후회는 값지다. 후회는 명료하다. 후회는 가르침을 준다.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시고요. 후회를 노출하시고 후회하는 나 자신의 연민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고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